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김종택입니다. 매일 새벽 서울 외곽에 있는 제 건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낡은 손수레를 밀며 관리실에서 걸레와 청소 도구를 꺼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자. 익숙하게 되뇌는 다짐과 함께 1층 복도로 발걸음을 옮기죠. 깨끗이 닦은 유리문에 비친 저의 모습은 언제나 제게 반갑습니다. 머리칼엔 은빛이 번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건물은 제 평생의 노력과 아내와 함께 일군 결과물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한 젊은 직원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습니다. 3층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서대리라는 여성이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더군요. 아저씨, 여기 물 자국 남았잖아요. 그녀는 힐에서 울리는 구두 소리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를 세우곤 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대걸레를 다시 적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냄새 안 나세요? 이렇게 더러워서야 손님이 오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것도 잘 못 느끼시나 봐요. 그녀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놓고 조롱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그녀는 저를 일부러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사무실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일을 시킬 때는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니까요. 그 순간 모든 직원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제가 이 건물의 주인임을 밝히지 않는 한 그녀는 제가 단순한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저를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때가 오면 그녀도 알게 될 테니까.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용히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강원도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비좁은 초가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문틈을 낡은 천으로 틀어막고 지내야 했죠. 종태가 사람이란 다른 일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좋은 일이 찾아올 거야. 부모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고파도 남에게 손을 벌리기 싫어했던 어머니와 힘들어도 이웃을 돕던 아버지를 보며 저는 사람을 돕는다는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은 저를 읍내로 보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는 고작 책 몇 권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했기에 제겐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작은 방에서 혼자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끝에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그 벅참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공무원이 된 후 저는 지방관청에서 근무하며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 씨, 이번엔 농로 공사 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작게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큰 문제겠죠. 그렇게 몇 년을 열심히 일하며 저는 제 삶을 조금씩 정돈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건 아내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관청에서 열린 작은 연말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눈이 맑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당신이라면 어떤 일이 와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늘 그렇게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작은 집에서 시작해 조금씩 미래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40대 후반,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겠어. 퇴직금과 모은 돈을 털어 작은 상가 건물을 사기로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김 씨, 건물 관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계획을 세우며 더 나은 공간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버텼습니다. 20년 전 저희는 결국 5층짜리 건물을 구매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죠. 첫 몇 년은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한 층이 텅 빈 상태로 몇 달을 보낸 적도 있었고, 배수관 문제로 한밤중에 불려 나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학원을 유치하고 1층에 카페를 열고 3층에는 사무실을 들이며 점점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며 웃고 커피 향이 퍼지고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이 정말 따뜻해. 이곳에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참 기분 좋아.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없습니다. 몇 년 전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홀로 건물을 관리하게 된 건 그 후였죠. 건물주로 폰만 잡는 건 내 성격이 아니야. 직접 관리하며 이 공간을 더 아끼는 걸 보여주자. 그렇게 시작한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일. 그러나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3층 서대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냉소적인 태도는 저를 과거의 기억으로 자주 밀어넣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건물의 주인임을 밝히지 않는 한 그녀는 나를 평생 이렇게 대할까?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는 일은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야. 그날도 새벽 5시 저는 건물의 복도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쌓인 먼지를 닦고 유리문을 반짝이게 닦으며 늘 하던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시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 대리의 힐소리가 복도에 울리며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여기 또 물자국이 남아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바닥에 내리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겠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그녀가 가리킨 곳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이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대충 청소하다가 손님들한테 항의라도 받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렸고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누구도 나서서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건물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이 공간을 사랑해온 제 노력이 그녀의 몇 마디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다른 직원들에게 들리도록 더 큰 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분들 그냥 집에서 쉬셔야지.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 참고 넘겼던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 건물의 주인임을 밝히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러나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때가 오면 알게 될 테니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3층 사무실 복도에서 또 한 번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바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 대리가 복도 끝에서 제 쪽으로 걸어오더니 저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여기서 청소하면 어떡해요? 중요한 손님들 오실 시간인데 방해되는 거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걸레를 치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를 가리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 고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게 불편하면 그냥 관두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녀의 비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모욕하는 것이 그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민철 지점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 대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 지점장은 서 대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서 대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점장님. 이분이 중요한 시간에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계셔서요. 손님들에게 민폐잖아요. 강 지점장은 그녀의 말을 끊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 대리님,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서 대리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 건물 청소하시는 분 아닌가요? 강 지점장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이 건물의 소유주이신 김종택 어르신입니다. 그 순간 서 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의 직원들 또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 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분이 건물주라고요? 강 지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20년 전부터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건물을 아끼고 직접 관리해 오신 분이세요. 서 대리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녀의 변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강 지점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대리님, 오늘 미팅 이후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 건에 대해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서 대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땐 항상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업이 모든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관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그날 이후 건물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대리가 보여준 태도와 저에 대한 무례함이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대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김어르신이 이 건물을 얼마나 아끼는 분인지 알면 부끄러우실 겁니다. 서대리는 직원들의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더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3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서대리가 지나가다 일부러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어르신이라니 건물주면 그냥 편하게 계시지 왜 굳이 청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녀는 비꼬는 말투로 주변 직원들에게까지 저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하시는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건물주가 걸레질을 한다고요? 그 순간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대리님, 제가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든 그건 제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제 말을 들은 서대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요? 현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태도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서대리님,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조용히 복도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건물 내 주요 세입자들을 초청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건물 곳곳을 정리하며 회의를 준비했죠. 깨끗하게 닦인 바닥과 정리된 복도, 그리고 회의실 내부까지 제가 직접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회의 직전 서대리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문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회의를 진행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떨어질 텐데요. 이런 일 좀 제대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녀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도록 의도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대리님, 제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를 준비하며 제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당신은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의 환경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회사가 보게 되니까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대리님, 당신은 제가 이 건물을 20년 동안 어떻게 지켜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구석구석을 돌보고 세입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제 나이나 역할만 보고 판단하시나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직원들과 세입자들이 조용히 멈춰서서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서대리는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철 지점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김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오늘 일이 꽤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강 지점장은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서 대리님에 대해선 저희도 이미 내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께서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뿐 아니라 이곳의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강 지점장은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이 건물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건물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서 대리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녀는 그날의 행동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 대리가 관리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조용히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김 어르신,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배운 걸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전해지네요.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서 대리가 사과한 이후 건물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3층 사무실 직원들은 저를 볼 때마다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늘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 대리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커피를 가져와 제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여기 따뜻한 커피예요.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드시면서 쉬세요. 그녀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아들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건물 입구에 새로운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김 어르신답습니다. 맞아요. 사람마다 다 소중한 역할이 있으니까요. 강민철 지점장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제안대로 정기적인 직업 존중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더 나은 태도로 일할 수 있도록요. 좋은 생각입니다. 이곳이 모두에게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관리실에서 정리하던 중
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아내와 함께 건물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이 참 멋지지? 이제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이 된 것 같아. 마치 그녀가 제 옆에서 웃으며 대답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관리실 벽에 걸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건물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곳이 되게 할 거야. 몇 주 후 서 대리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녀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어르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제 삶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용히 서랍에 넣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변할 수 있다는 건 참 고맙고도 큰 일이구나. 그날 이후로도 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복도를 청소하고 건물 곳곳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게 이 건물은 단순히 제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따뜻함을 주는 모두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어르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직원들의 인사와 함께 아침이 시작되고 저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공간에서 새로 시작되는 모든 하루가 따뜻하기를.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고 복도는 어제보다도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복도 끝에서 환히 웃으며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